우리가 표준 편차는 언제 쓰나요? 자, 우리 반 학생들의 점수가 대부분은 평균에 몰려 있다? 그럭저럭 다 같이 열심히 비슷하게 공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극과 극인 점수가 많다. 즉 누구는 참 잘하고 누구는 참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표준 편차란 학생 알람이 왔었어요. 즉 표준 편차란 데이터들이 평균에 골고루 모여져 있는지 아니면 평균과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데이터의 평균치는 같지만 평균에 모여 있느냐 아니면 많이 흩어져 있느냐를 가지고서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 아니면 못 나왔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료가 합계,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지난번에 배웠던 최대치나 최소치 구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에 소개할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표준 편차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화면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출력을 하고 평균을 찍어주고 표준 편차도 찍어주는 겁니다. 나는 평균은 필요 없어 라면 안 찍어도 되는데 학생들이 표준 편차 구할 때 이 평균을 먼저 구하지 않고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평균을 먼저 꼭 찍어보라고 많이 프로그램 과제를 내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평균을 먼저 찍습니다. 자,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은 n개의 자료가 있을 때 n분의 1로 나누는데 n분의 1을 곱하는 거죠. n으로 나누는 것. 네, 자,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잖아요.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포문으로 뭔가 누적을 해야 되겠다.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원소의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고 이 제곱값을 나중에 다시 루트를 씌우니까 원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편차, 플러스인 편차 다 양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다시 씌우는 거죠.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표준 편차 공식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루트 어떻게 구하지? 우리 루트 2 1.414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루트 2, 루트 3 어떻게 구하지? 내가 직접 프로그램 코딩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이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쓸 것 같은 코드들을 미리 만들어서 서비스로 제공한다라고 했죠. 자, 나는 루트 3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함수 이름이 스퀘어 루트입니다. SQRT 함수는 언제나 이름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인수를 적어준다라고 했죠. 이 인수 자리에 나는 3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또는 3 더하기 A 얼마든지 인수는 어떤 값 하나만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나는 9의 2제곱이 궁금해. 또는 x 더하기 y의 제곱이 궁금해. 이럴 때는 무슨 함수? 파워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파워 함수는 인수가 두 개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2의 10제곱이 궁금해. 1024.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2의 10제곱이 궁금해. 이것을 C 언어 수식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쭉 써야 되잖아요. 괴롭죠. 그럴 필요 없고 파워 함수에게 인수 2의 10제곱이라고 인수 두 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를 쓰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math.h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printf, scanf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stdio.h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쓰려면 math.h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공대 학생이라면 프로그램 안에
로그도 들어가고 지수함수도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다 math.h에 있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표준편적으로 한 이 공식을 어떤 순서로 코딩해서 답을 얻어내야 될까 이건데, 루트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루트 안에 걸 구해야 될 텐데, 자, n분의 1 또 나중에 하고 이 시그마가 문제다 이거죠. 이 펜이 오늘 조금 이상하네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이 시그마를 구하려면 포문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어쨌든 화이트가 됐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초록색으로 마킹한 부분을 sum이라는 변수에 구했다. 내가 자세한 걸 모를 때는 크게 문제를 보고 해결하라 했습니다. sum에 구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이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n분의 1 곱하기 sum. 자, 앞에서 루트 x는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sqrt 함수. 그러니까 루트를 구하기 위해서 sqrt 안에 n분의 1 곱하기 sum은 sum 나누기 n과 똑같죠. 자, 여기서 large n인 거는 나중에 배열의 원소수를 매크로 상수 n으로 정의할 거라서 미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질문.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폼은 한 개로 구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아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폼은 하나의 코드를 자꾸 넣으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 있는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만큼의 모든 부품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근데 돈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필요한 내용들을 폼은 따로따로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코딩할 때는 귀찮은 것 같지만 유지 보수하는데 훨씬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에서가 아니라 아예 평균과 표준 편차는 한 개의 포문으로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보면 평균을 구해야지 평균과의 차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도 다 구하지 않았는데 이 차이를 구해서 누적하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폼은 하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위해서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문을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여기 이 부분, 콜론 부분요. 세로로 나란히 쓰면 보기 좋겠죠. 여기서 콜론이 시작을 해서 여기 숫자가 나타나는 위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란하지 않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란하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자, 나란하게 하는 방법. 텍스트 다음에 세미콜론이 수직으로 나란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단순 무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쌍따옴표 안에 여기 빈칸을 직접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죠? 빈칸을 써서. 근데 이 방법이 좋지 않은 건 출력문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맞추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 이렇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코드들이 출력하는 코드가 서로 분산되어 있다면 이 빈칸을 직접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코딩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옆으로 출력을 한다. 이럴 경우 48, 다음에 62, 원소값을 찍고 콤마까지 찍는 걸 계속 반복하는데 마지막에는 콤마가 없죠. 마지막 원소에만 콤마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if문을 이용한다. 값을 찍고 콤마를 찍을까? 값을 찍고 콤마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if문을 써도 되고 또 다른 방법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백스페이스, 백슬래시 B, escape 시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실습해 볼게요.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코딩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코딩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printf scanf를 위한 샵 include stdio.h 그리고 C 언어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함수 메인 함수. 자, 원소 10개를 배열에 저장할 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 안에 초기 값을 명시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개 우선 자, 배열의 원소 수 여기도 10이 나타나고 여기도 10이 나타나죠. 아마 우린 좀 더 나타날 거예요. 표준 편차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열을 프로그램할 때는 항상 모든 시책을 뒤져봐도 다 그럴 겁니다.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샵 define 예전에 소개했던 것 같아요. 자, 매크로 상수 n을 얼마로 배열 원소 수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크로 상수 n을 10으로 정의하고 이 10을 무엇으로요? 따닥. 우리 따닥 하면 구성요소 한 개가 블럭이 잡히죠. 그리고 곧바로 n 타이핑 그리고 밑에 와서 여기도 10 따닥 n. 항상 코딩할 때는 배열의 원소수를 n이라고 하고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원소수가 20개다. 어디만 바꾸면 돼요? 2번 행에서만 20으로 바꾸면 여기도 20, 여기도 20 자동으로 다 들어가죠. 무조건 매크로 상수 n 쓰는 거 습관 키우도록 합니다. 자, 다음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사용하게 되겠고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자, 여기 정수 10개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인트형 변수를 여태까지 많이 썼죠.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평균 빼기 내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구하잖아요. 내 값에서 평균을 뺐을 때 평균이 보통 실수형이니까 차이값도 실수형이겠고 그러니까 합계가 또 실수의 합을 구하는 변수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수형 썸값 그리고 실수형 썸값 sum2 이렇게 변수를 2개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더블형으로 한 개만 써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화면을 보고 해보죠. 결과 그림처럼 데이터 그리고 땡땡 다음에 원소 10개를 출력하는 거니까 데이터 땡땡까지 먼저 찍어야 되겠죠. printf로 데이터 땡땡 찍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미콜론 위치를 수직으로 나란히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직접 빈칸을 쳐서 콜론의 위치를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둘게요. 다음 원소 10개를 차례대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열하면 무조건 반복문을 써야 한다. for i는 0부터 원소수 n보다 작을 때까지 누구를 si를 출력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많이 오류를 내는 게 습관화돼서 sn이라고 해서 여기도 sn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에 n은 얼마입니까? 숫자 10이죠. 폼으로 돌면서 S10을 10번 찍어요. 사실 S10을 10번 찍는 거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S0, 1, 2, 3, 4, 5, 6, 7, 8, 9 얘가 S9죠. 그러면 S10은 얼마일까요? 없죠. 없지만 C 언어에서는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포인터 배우면 알게 되는데 메모리 상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다음 기억 장소에 있는 값이 S10이 돼요. 현재 컴퓨터 메모리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엉뚱한 값이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틀을 외우라 했죠. 배열은 for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먼 i라고 했습니다. 배열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죠. S냐, 코리어냐, 매스냐, 아니면 잉글리시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좀 지우고요. 자, 여기를 뭘로? i로 해줘야 된다. 자, 여기 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를 찍을 부분인데 아마 값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출력이 안 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을 한번 해보죠. 미안합니다.
당연히 혼나고 있네요. 값도 안 주고는 왜 찍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석문으로 가리고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큰 거 다 하고 오류내지 말고 아는 것부터 순서대로 조금씩 확장해라 했습니다. 일단 나는 데이터 10개 찍는 것까지 완성하는 거죠. 자, 실행했습니다. 그렇죠. 자, 10개의 데이터가 찍혔는데 헐, 잘못됐군요. 자, 아까 한 얘기랑 이어집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 값이 10개, 50이 다음에 00000이 나오죠. 왜 나왔냐면 나도 몰랐네요. 여기 샵 define n 20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 다음에 10, 11, 12, 13, 14 해가지고 19까지 돌아간 거예요. 자, 아까 내가 한 말 맞죠? 나 거짓말은 안 해요. 자, 여기를 10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창 닫고요. 이제 실행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10개 데이터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눈에 거슬리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옆으로 쭉 찍었어요. 자, %d 콤마 빈칸. 마지막에도 52 콤마 빈칸이잖아요. 요 콤마를 아까 날리는 방법 얘기했죠. if문으로 해결해 볼 수 있더라. 어떻게 해요? 혹시 마지막 원소가 아니면 콤마까지 찍고 마지막 원소이면 콤마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원소가 아니면 내가 했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원소가 아니라면 첨자가 n-1보다 더 작겠죠. 그죠? 자, 우리 배열의 첨자 자체가 n-1까지만 있고 이거 전이라면 n-1보다 1 더 작을 테니까 n-1보다 작을 때는 콤마까지 찍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전문가니까 있는 코드 복사했었습니다. Ctrl C 그리고 엔터 else 띄우고 Ctrl V 다음 콤마만 지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단순히 콤마만 지워버리면 여기 52 다음에 빈칸은 찍었는데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폼은 끝내고 엔터키를 하나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마지막 원수일 때는 값을 찍고 줄바꿈까지 찍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 하고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는 거죠. 실행. 그렇죠. 52 다음에 이제 콤마가 안 찍혔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새로운 방법. 이 안에 이렇게 if문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if문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보기에 안 좋죠. 이렇게 날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콤마가 다 찍히잖아요. 자, 이때 이미 찍었는 콤마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기고 자, 잘 봅니다. 여기 52 다음에 실행 결과 화면이에요. 여기 52 다음에 빈칸이 하나 있잖아요. 아, 요거는 지금 완성된 거다, 그죠? 네, 완성 안 되기 전에 해야 되니까 마지막 거 출력할 때 52 다음에 콤마 찍고 빈칸 찍고 다음 출력 준비가 여기죠. 그러면 커서를 몇 번 옮겨야 됩니까? 왼쪽으로 한 번, 2번 옮겨야 콤마를 찍은 자리가 되니까 2번 옮겨서 빈칸을 찍어서 콤마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백슬래시 B를 몇 번 해야 된다? 본인의 코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여기 빈칸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빈칸 하나 그리고 콤마까지 이동하고 반드시 빈칸을 찍어줘야만 콤마가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실행 결과 중에 이제 첫 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 해결해야 되겠죠. 평균 구하는 건 우리 너무 쉽게 잘 알잖아요. 합을 구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코딩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뭐하러 똑같이 씁니까? Ctrl C 해두고 쓰는 거죠.
컨트롤 V 해서 뭐 하는데 현재 썸의 배열 원소 SI의 값을 누적해 갑니다. 이럴 때 항상 그러면 썸은 처음에 얼마야? 0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합을 구했으면 포문을 끝내고 나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은 합을 n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캐스팅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요번에 썸은 더블이기 때문에 나눗셈에서 하나라도 더블이면 실행 결과가 더블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에버리지를 구했다면 좀 전에 출력하는 거 주성문으로 가린 걸 살리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냥 데이터 다음에 빈칸으로 콜론 위치를 맞췄는데 여기는 이상하죠. 우리가 평균을 찍을 때 평균하고 글자를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변환명세가 왔어요. 자, 변환명세도 자주 안 보던 거 나왔죠. 마이너스 기호도 나왔고, 자, 문자열을 찍을 때는 %s를 사용한다. 근데 전체 필드 폭은 8칸을 무조건 차지해.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뭘 해주는 겁니까? 왼쪽 맞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남는 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변환명세를 찍을 거는 우리 printf의 첫 번째 인수가 요까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요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자, %-8s로 찍을 거는 뒤에 있는 평균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 변환명세를 찍을 거는 평균 다음에 나오는 average 얘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거죠. 문자열을 찍을 때 요렇게 미리 똑같은 8칸에 왼쪽 맞춤 하시오. 그렇다면 위에 것 얘도요. 퍼센트 똑같이 마이너스 8s 누구를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콜론까지로 출력해 주세요. 그 대신 퍼센트로 찍을 거는 데이터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짧든 길든 이런 문자를 찍을 때 가장 길게 자리를 차지하게 우리가 출력할 결과에 보면 표준 편차 글자가 제일 길잖아요. 한글은 2칸 차지하니까 최소한 8칸 차지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맞춤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는지 실행하죠. 실행. 여기 한 개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좀 전에 글자 콤마 지우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콤마 지우고 나서 엔터 치는 거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52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백슬래시 B 다음에 줄 바꿈. 빈칸 찍고 줄 바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실행을 하면 네, 제대로 결과가 나오네요.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창에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웠어요. 여기 조금 모양이 안 좋다, 그죠? 어디? 콜론 다음에 빈칸이 하나 있으면 5와 4와 나란히 시작하니까 보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워주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가 나오게 실행. 이제 모양이 보기 좋네요. 자, 나머지 표준 편차 구해서 찍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루트 안에 시그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역시 자, 요것을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썸을 다시 0으로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썸을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썸을 0으로 다시 초기화시키고 포문을 돌려서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값과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을 더해야 되죠. 자, 내 원소 값과 평균 AVG에 구했는데 우리는 이거의 제곱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구하려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파워 함수를 써야 된다. 파워 함수 차이값의
제곱을 꼬박꼬박 둬야 되는데 지금 빨간 줄 생겼죠. 마우스 쓱 갖다 대니까 POW 그런 함수 정의된 적 없거든 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기 샵 include stdio.h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시켜야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수학 함수 쓸 거니까 math.h를 추가.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점점 여기가 3개, 4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나의 실력이 업 되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 안에서의 시그마 안에 시그마 안에 아니고 루트 안에 있는 시그마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편차는 뭐 굳이 변수에 안 넣어도 되는데 따로 변수에 넣는다면 SDV는 뭡니까? 좀 전에 우리 표준편차 구할 때 시그마 앞에 n분의 1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구할 때 이중근을 구하려면 SQRT 함수를 써야 되고 이 안에 방금 구한 썸을 얼마로 나눈다?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것을 SDV에 넣고 이제 찍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살립시다. 우리 죽이고 살리고 잘하죠. 자, 여기 역시 8칸 맞춰서 찍어주세요. 누구를? 표준편차라는 글자를. 그리고 %.1LF는 STD를 찍어주세요. 입니다. 실행. 자, 요렇게 제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준편차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주의사항은 뭐냐면 한 번 더 잔소리를 하자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이 여기 평균을 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수식을 어디에? 자꾸 여기다가 넣어서 평균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잘 알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SI, i가 0일 때 원소 한 개를 썸에 누적하고는 썸을 n으로 나누면 평균입니까? 아니죠. 값 한 개 더한 평균이 AVG가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평균을 구했으니까 나는 평균을 빼서 제곱을 누적할 거야 라고 폼은 하나에 합 구하고 평균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걸 다 넣으려고 애쓴다 이겁니다.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틀린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딩할 때 나 합계 구해야 되네. 폼은 하나로 합계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됐나? 네. 자, 내가 합계 구해야 돼. 폼은. 그리고 표준편차 구하기 위해서 또 합계를 구해야 돼. 폼은.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